근데 아까 추미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민주당 얘기 나오셨는데요. 네, 정당.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한길, 안철수 이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정치 안 할 텐데 민주당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당명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민주당 잘 안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있던 연합이라고 했죠. 연합. 저 민주당이 우리에게는 상징인데 저걸 그때 좀 죄송한데 누구한테 우리가 농담처럼 야 저걸 허경영이 가져가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당명을 보존해야 된다 해서 제가 저는 정치를 안 하니까 제 아는 분한테 혹시 그거 한 10,000명 모아가지고 당명 보존해 놓을 생각 없냐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받을까 봐 당시 권노갑, 김원기, 정세균 세 분한테는 제가 민주당 당명을 보존해 놓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겠. 저는 결국은 민주당 당명을 쓰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 때 이거를 합쳐서 하시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없었겠지. 저분은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되시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추미애 당대표. 이제는 민주당을 써야 될 때가 됐다 하면서 추미애 대표하고 합치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참 길게 잡으시는 분이야.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저희가 좀 이따 바로 연결해서 이어서 인터뷰하는데 같이 정치 데뷔하셨잖아요. 네. DJ 발굴 네. 인사 아닙니까? 동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추미애 의원님도 중간에 곡절이 있긴 했으나 김민석 그 총리 후보만큼의 곡절은 아니잖아요. 비슷하죠. 비슷한가요? 그렇지. 약간 하지만 훨씬 빨리 돌아오셨죠. 네. 훨씬 빨리. 네. 김민석 후보는 거의 20년 가까이 못 돌아왔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기인데 오랫동안 보신. 제가 오랫동안 못 봤죠. 네, 중간에는. 네, 오랫동안 못 보다가 찾아왔어요. 제가 당 대표 때 찾아와서 민주당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민주당이란 당명을 선관위에 등록한 채로 계속 유지를 왜냐하면 하고 당명을 있었어요. 바꿨거든요 중간에. 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누가 가져갈까? 당명을 우리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더불어민주당, 뭐 대통합민주당, 뭐 이렇게 뭘 앞에 수식해가지고 민주당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 현대사의 하나의 그렇죠. 기둥이잖아요. 우리의 안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저 민주당명을 등록하고 있으니 사실은 회방농거다 우리가 민주당 등록하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약간 경계를 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데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당명을 이걸 가져가라. 당명을 내가 지키고 있었다. 네,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네, 그래서 이걸 흡수합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유력한 후보였으니까 상의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참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전격한 거죠. 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릴까 봐 본인이 마침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되니 저와는 대화가 좀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외로웠다는 거잖아요. 외로웠겠죠. 네. 근데 저하고는 이제 대화가 좀 되겠다 하고 찾아온 거죠. 그때서야. 네. 그래서 이제 합당을 했는데 그때 그 합당이 통합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호남의 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있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님이 굉장히 정치력이 셌잖아요. 그때 그랬죠. 네. 그래서 호남만 가면 막 반문 정서 때문에 그래 맞아요. 네, 우리 무슨 자리 잡기 대통령이 가서 욕 먹고 그랬죠. 네, 뭔가 연설할 자리 잡기도 어렵고 뭐 기자회견 하면 기자들이 굉장히 엉뚱한 얘기 막 질문하고 이상하게 쓰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합당을 한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힘이 되는 때였죠. 합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 광장에서 그 촛불의 힘이 커지면서 이제 탄핵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이 돼버린 거예요. 2016년 일입니까? 네, 2016년 겨울이죠. 그러니까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거국 중립 내각에 사람들이 다 경도가 돼 있어가지고 다들 뭐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하고 맞아, 가지고 오면 본인들한테 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정치권에서 탄핵 못 끊었죠. 백가쟁명이에요. 맞아. 너무 시끄럽고 이게 당이 뭘 하자고 해도 안 따라주는 거죠. 어. 정말 일하는 사람만 머리 깨지도록 일을 했어요.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거론하지 못했고 네, 네.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했는데 네, 네. 정치권에서는 네. 탄핵을 대통령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실제로는. 네, 네. 그리고 뭐 야당도 서로 견제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에 앉아 있으면 계속 시끄럽고 막 그랬어요. 당대표 하셨으니까 그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상황실을 그 김민석에게 상황실. 맡겼어요. 예. 네, 그랬더니 뭐 거의 어느 날은 머리가 이렇게 다쳐서 왔어, 멍이 들어서 왔어요. 깜짝 놀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길 가다가 졸았대요. 하도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는 속에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걸어 다니다가 졸을 정도로 네, 딱 부딪히고 일 너무 많이 띵나고. 시키셨네. 자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김민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감, 집중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략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집중력, 책임감이 강한 겁니다.